안녕하십니까. 저는 KTB자산운용 멀티에셋 솔루션 팀장 성준석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EMP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글로벌 멀티에셋 투자이고 또 왜 ETF를 활용한 EMP 펀드인가, 왜 이게 최적화된 투자 수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거시경제는 저성장, 그 다음에 저물가가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환경을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고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 자체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앞으로 잠재적으로 투자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 자체가,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다라는 뜻이죠. 또한 이런 기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과도하게 많은 시장 변동성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크게 이 세 가지로 좀 투자 환경에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대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사례를 봤을 때 보면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글로벌, 당연히 성장성이 더 높은 지역으로 더 나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멀티에셋입니다. 성장성이 더 높은 지역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위험들을, 특히 해외 투자에서 오는 다양한 환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여러 자산에 대한 투자에서의 위험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에셋 투자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분산 효과를 노려서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하는 쪽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투자 방식으로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시거나 한두 자산에 투자하셨을 경우에 더 이상은 수익률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글로벌 멀티에셋 투자가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반드시 찾아 나가야 할 대안 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좀 깊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인컴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 리츠, 미국 리츠가 있습니다. 인컴 수준을 한 4, 5% 정도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40에서 많게는 45%까지의 가격 하락 위험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컴은 좀 높더라도 한 자산에만 투자했을 때에는 큰 폭의 투자 시점에 따라서 혹은 투자 환경에 따라서 큰 폭의 가격 하락 위험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럼 4, 5% 먹으러 갔다가 40% 떨어졌다가 다시 그거 4, 5%씩 메꾸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자산에만 이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산에 대한 시장의 영향을 줄여서 멀티에셋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노려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산 투자, 자산 배분, 참 많은 곳에서 얘기를 듣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방식의 운용의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초분산 투자하고 전통적으로 정적으로 자산 배분하는 거는 분산 투자 효과가 극도로 안 좋아지는 구간이 아주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아래 차트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8개의 큰 자산군들, 글로벌 주식, 글로벌 채권, 환, 커머더티 같은 큰 자산군들을 상관관계를 롤링으로 그려본 겁니다. 1년 단위 상관관계를 쭉 그려보니까 상관성이 높아졌다, 줄어졌다 하는 거를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와 또한 통화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상관도가 좀 위아래로 많이 옥실레이션하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보시면 큰 폭으로 올라가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글로벌 주식하고 채권 분산 투자를 했더니만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다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산 배분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2018년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US 달러를 제외하면 전부 다 떨어졌고요. 2019년은 US 달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2020년은 전부 다 떨어지고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진폭이 점점 잦아진다는 거죠. 즉 가만히 놔둔 분산 투자로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아, 나 안전하다 투자했더니만 막 15%씩 20%씩 떨어지고 어떡하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앞으로는 특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서 큰 폭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아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움직이는
아주 적극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ETF를 주요 투자 수단으로 삼는 EMP 전략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자산 배분 전략에 가장 적합한 투자 수단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높은 유동성, 그리고 그에 따른 황금성, 거래 투명성, 그리고 낮은 비용, 선택의 다양성, 다양한 장점들을 통해서 유연한 분산 투자와 안정적인 장기 성과 추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투자 수단으로서 특히 연기금 보험사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자산 배분 투자 수단으로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용 속도는 아주 가팔라지고 있고요. 현재 굉장히 많은 다양한 ETF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ETF에 따라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EMP 전략도 상당히 깊고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펀드의 특징과 그리고 운용 전략, 그다음에 운용 현황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답니다. 자, 글로벌 주식을 통해서 글로벌 성장이 나는데 초과 수익을 좀 추구하게 되고요.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자산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글로벌 채권과 투자 등급 채권을 같이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수익을 좀 지켜나가겠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개를 잘 묶어서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을 활용을 해서 또 EMP를 통해서 빠르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산 배분을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쌓아놓은 인컴 수익을 잘 지켜나가는 데 좀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과를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잘 회피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따박따박 쌓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확률 자체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데 좀 많은 전략에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크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운용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피라미드 형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일 아랫단에 안정형 인컴이라는 전략을 가져갑니다. 이건 글로벌 채권 전략입니다. 글로벌 국채와 글로벌 투자 등급 채권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연으로 한 2% 정도 수준의 안정적인 인컴을 연환산 변동성 한 3에서 4% 이하 정도로 좀 따박따박 쌓아가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것을 30%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컴을 더 쌓아가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인컴을 쌓아가자는 의미로 적극형 인컴형으로 저희가 인컴 수준 향상을 하는데 약 30% 이내를 투자합니다. 투자 자산은 글로벌 하이힐드, 이머징마켓 채권, 우성주, 배당주, 글로벌 리치 같은 자산들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해서 깔아갑니다. 한 자산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아까 전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위험이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좀 차단시키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쌓아놓고 일정 수준을 좀 더 높게 쌓아놓은 인컴에서 저희가 글로벌 거시경제 성장이 나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글로벌 주식을 40% 수준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우리가 저희는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그냥 떨어지고 올라가건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먹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중단기적으로 짧게 잘 끊어가면서 수익을 내고 수익을 먹고 수익을 내고 먹고 손해보면 빨리 빠지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단기적인 초과 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라미드, 쌓아놓은 피라미드를 적극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비중을 빠르게 시장 환경과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거시경제 성장성과 물가의 흐름에 의해서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 그다음에 기타 자산에 비한 비중들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남들처럼 1년씩, 3년씩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미만 단위의 빠른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움직이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장 변동성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시장 변동성이 높을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조정을 하고 시장 변동성이 낮을 경우에는 과도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좀 지양하고 조금 더 길게 투자를 한다. 즉 기본적인 사이클 자체도 짧게 따라가지만 시장 변동성도 큰 폭으로 잘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폭의 위험을 잘 줄이면서 초과 수익을 따박따박 쌓아가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에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글로벌 주식은 약 40% 정도로 초과 수익을 낸다라는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중단기 적극적인 초과 수익입니다. 중단기입니다. 보통 6개월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1개월 단위 미만으로 놓고서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1개월 단위로 따박따박 수익을 쌓아가고 손실을 볼 때에는 더 이상 손실을 지지 않고서 빨리빨리 잘 쳐내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거시경제 환경과 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요인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와 가치주 혹은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비중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성장 가치 테마, 경기 사이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중단기 비중을 조절해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인컴 투자 전략은 좀 다릅니다. 3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약 60% 정도 수준 이상을 좀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인컴의 성격과 그리고 두 번째 위험 수준에 따라서 안정형, 적극형 인컴을 구분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피라미드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피라미드를 잘 시기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고 잘 쌓아가고 수익을 잘 쌓아가고 안정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저희는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과 그리고 극단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좀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력의 중요도가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에 가장 포커스가 되어 있는 회사와 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약 12년 운용 기간 동안에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에 제 모든 운용 커리어를 다 집중해서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 요인들과 수익 기회들을 잘 찾아 나가면서 앞으로도 있을 다양한 금융시장 변동성, 고변동성 환경 하에서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수익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매니저가 되도록 앞으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